안녕하세요. 변호성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휴일 대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상휴가라는 개념하고 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건데 이게 혼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상휴가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일 대체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요. 휴일 대체는 그 당초 정해진 휴일을 근로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정해진 근로일은 다시 휴일로 되겠죠. 그래서 근로일과 휴일을 맞바꾸는 거, 1대1로 맞바꾸는 게 휴일 대체의 개념이고요.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불가하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불가하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휴일의 개념이 크게 나눠보면 휴일은 저희가 주휴일이 있고요. 주휴일. 그 다음에 법정 공휴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이 있고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쉬는 경우에 약정휴일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주휴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세 개를 묶어서 법정휴일이라고 묶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법정휴일이라고 하고요. 휴일을 크게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 휴일 중에 근로자의 날만 휴일 대체가 안 됩니다. 근로자의 날만 휴일 대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그 법률에서 휴일 대체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관련 규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근로자 날은 휴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럼 휴일 대체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두 가지 요건. 근데 먼저 첫 번째 요건 1을 보면 이게 주휴일과 약정휴일하고 법정 공휴일이 요건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주휴일과 약정휴일 같은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있거나 만약 규정이 없다고 해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이게 첫 번째 요건이 주휴일과 약정휴일은. 근데 법정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정 공휴일이 몇 년 전까지는 의무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법적인 의무가 들어오면서 생긴 건데 법정 공휴일 대표적으로 3.1절, 광복절, 추석, 설날 이런 날을 말하는 거예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이걸 말하는 건데 이거는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정 공휴일은 주휴일과 요건이 다르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요건 이 모든 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주휴일과 약정휴일, 법정휴일 공통 요건인데 일단 근로자한테 사전에 특정해서 고지를 해야 된다. 뭐를? 교체할 휴일을. 어떤 근로일과 어떤 휴일을 대체할 건지 그걸 특정해서 고지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그래서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한테 대체할 휴일과 근로일을 특정해서 고지를 해줘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휴일 대체 효과는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휴일근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휴일날 근로하고 다른 평일날 근로일날 쉬는 거잖아요. 1대1로 트레이드가 가능하다. 가산수당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면 휴일하고 소정근로일이 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1대1로 바뀌는 거예요. 휴일근로는 원래 8시간까지는 150% 수당이 나가야 되고 8시간 초과하면 200%잖아요. 이런 가산수당이 없이 1대1로 바꾸는 게 휴일 대체 효과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로자의 날 휴일 대체할 수 없다. 그럼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게 당연히 원칙입니다. 근데 뒤에서 설명드릴 보상휴가는 근로자의 날도 가능하다. 보상휴가는 근로자의 날도 가능하다. 휴일 대체는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휴일 대체를 말씀드렸고 다음 이제 보상휴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보상휴가입니다. 보상휴가는 보상 대신 휴가를 주겠다 그냥 이 뜻이에요. 그 말 그대로를 표현하면 보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 대신 그걸 휴가로서 주겠다. 보상을 휴가로 주겠다. 이 의미인데 이 요건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름해서 대신 휴가로서 보상을 해주겠다. 임금 보상을 휴가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게 보상 휴가제고요. 이건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근거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대상 근로자는 누구로 할지. 서면 합의에 정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만 할 수도 있고 전체 근로자로 할 수도 있고 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금 청구권은 어떻게 할 건지, 무조건 휴가로 청구하게 할 건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근로자가 휴가로 주세요, 돈으로 주세요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건지, 이것도 다 서면 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상휴가 부여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는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를 다 휴가로 갈 건지, 아니면 50% 가산수당은 수당으로 지급하고 100% 금액만 1일의 휴가로 부여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여기서 정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한번 사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상휴가제 사례로. 예를 들어 4월 7일이 일요일 주일이었다 치고요. 휴일 근로를 8시간 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서면 합의가 있다는 전제를 깔면 어떤 형태로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 있냐? 그러면 첫 번째, 휴일날 8시간을 근로했으니까 1일 소정 근로는 평일날 8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회사의 이 근로자는. 그러면 휴일 근로수당이 원칙이겠죠. 원칙적으로 휴일 근로수당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8시간 휴일 근로를 했으면 통상시급 곱하기 8시간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총 12시간치의 통상시급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근데 보상휴가를 적용한다면 휴가를 며칠을 줘야 되느냐? 1일이 아니라 1.5일. 왜냐하면 12시간의 통상시급을 줘야 되잖아요. 가산수당까지 하면. 근데 하루의 근로는 8시간 일하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1일을 쉬게 해주면 8시간만 휴가를 주는 거잖아요. 12시간치 수당 대신. 그래서 1.5일을 줘야 12시간에 대한 보상이 다 되는 거니까 1.5일을 줘야 된다. 근데 이 경우에 보상휴가 휴일근로 수당을 병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상휴가는 1일만 부여를 하고 나머지 통상시급 4시간분은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수당을 1일치를 주고 휴가를 0.5일을 주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0.75, 0.75 해도 되고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다. 그리고 보상휴가는 언제 쓸 수 있느냐?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에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가 보상휴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보상휴가와 휴일 대체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왼쪽이 보상휴가고 오른쪽이 휴일 대체입니다. 보상휴가 요건 뭐라고 그랬죠? 서면 합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휴일 대체의 요건. 주일과 약정휴일 같은 경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근로자 동의 있어야 되는 거 하나. 아니면 법정공휴일 같은 경우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된다. 요게 요건 1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휴일에 대해서 24시간 이전에 사전 고지를 해야 되는데 뭐를 사전 고지하죠? 휴일과 근로일, 바꿀 휴일과 대신 근로할 날 이거를 사전에 특정해서 고지한다. 대체할 휴일과 대체할 근로일을 미리 알려줘야 된다. 언제? 24시간 이전에. 이게 요건이었죠.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보상휴가 같은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반영을 했죠. 아까 가산수당을 반영을 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장을 1시간 했다. 그럼 휴가는 1.5시간, 가산수당 50% 반영한 1.5시간을 줘야 되는데 휴일 대체 같은 경우에는 1대1이었죠. 1대1 마트레이드였죠. 그러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제가 지금 당구장 표시하는 건 뭐냐면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정의해 놓은 회사가 많잖아요. 209 사업장,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가 209인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경우에 휴무일과 휴일은 다르잖아요. 그럼 휴일 대체에 관한 규정만 취업규칙에 대부분 갖고 있을 건데 회사들이 그럴 경우에 휴무일에 대한 대체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을 또 대체할 경우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다가 휴일 대체뿐만 아니라 토요일, 무급 휴무일도 휴무일 대체도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토요일에 대한 휴무일 대체를 할 때 동의를 받아야만 명확하게 요건이 성립한다라는 점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보상휴가랑 휴일 대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드렸고 비교해서 마지막에 설명드렸는데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노동부 근로감독을 받을 때 가장 큰 금액으로 시정명령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휴일 대체가 1대1이고 보상휴가는 1대1.5잖아요. 근데 서로 요건이 다른데 그 휴일 대체 요건을 안 갖추고 1대1로 쓰고 있거나 보상휴가를 쓰고 있는데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가 없거나
이런 식으로 요건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서 실제로 법적 효력을 못 갖는 거죠. 우리 회사는 휴일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법정 공휴일에 대한 근로자편 서면 합의가 없어요. 또는 24시간 이전에 사전에 그 대체할 휴일과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해서 고지한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휴일 대체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상휴가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보상휴가에 대한 근로자편 서면 합의가 없어요. 그러면 보상휴가제를 인정을 못 받고 수당을 전액 다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의 실제 근로감독에서 그 금액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주의점 서로 비교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